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의 성화준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고 있잖아요. 아마도 설을 앞두고서 좀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연휴 끝나고 다시 보자라는 심리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연휴 전에는 시장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구나 하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시장의 흐름은 매번 연휴 때마다 발생했던 흐름입니다. 뭐 지난 이 추석 연휴 때도 보게 되면 이 개인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가면서 수급을 위축시켰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도 그런 흐름들이 좀 일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같이 먼저 풀어드리자라 그러면 저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박스권의 흐름 속에 그럼 나도 팔고 연휴 뒤에 볼래 라면서 투매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수급 자체는 개인들도 매도가 좀 일부 나올 거고요. 외인들도 사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3거래일 정도 연휴가 껴있다라 그러면 굳이 우리 시장에 자산을 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호재가 없고 데이터가 없다라 그러면 매수할 필요가 없지만 데이터가 있다라 그러면 오히려 이런 박스권 구간 그리고 이유 없이 밀리거나 조정받는 구간들은 우리가 매수할 기회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근거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숫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실적,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죠.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하면서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수출, 자그마치 137.6%나 급증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줬다 보니까 상당히 역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장비 수입 역시도 69.1%를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거래일에 TSMC 1월 실적도 나왔고 우리의 반도체 그 수출 데이터까지 나왔다라 그러면 역시나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데이터로 놓고 본다? 그러면 오늘 소부장주 일부 밀리죠? 그럼 거기에서 대표 종목들은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발표가 되게 될 뭐 고용보고서, CPI 지표 이런 일부 경기 지표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약간 경기 지표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신다라 그러면 연휴 전 D-3은 오히려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엄선해서 저점 매수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런 흐름이 이어왔던 것은 매년 반복되어 왔던 흐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억지로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역시나 저점 매수의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지금 상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오늘 원전 섹터가 참 강한데 이거 원전 계측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지금 상한가 근처라면 보유자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강하게 시세 분출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이 해당 기업의 사업에 대한 재료가 이 글로벌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이잖아요.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미국으로 확장된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좀 트리거로 좀 반영이 된 건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기술은 원전의 두뇌인 MMIS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측체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이 납품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에 좀 필수적으로 이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라는 이 기업의 이 계측 제어 시스템이 단순히 국내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잡혀 들어오면서 이 제조 능력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게 또 주가 상승의 재료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원전주에 대한 흐름들도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이런 곳에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결국엔 전력을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과도 연계성이 상당히 높죠. 뭐 우리기술은 두산에너빌리티랑 협업하면서 이 원전의 핵심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미국 SMR 프로젝트와 연계되면서 시장에서 개차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SMR 프로젝트, 심지어 국내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대형 원전 그리고 SMR 이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제도화시켜서 빠르게 또 끌어당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원전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우리 기술이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원전주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드리겠지만 현 시점에서 저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BHI 이런 쪽도 상당히 또 기술력이 또 뛰어나게 부각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원전주의 이런 쪽에 수급의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보신다라 그러면 원전주 저는 지금도 충분히 유망하다. 단 우리 기술 한 종목만 놓고 봤을 땐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종목 더 특징적인 게 있는데 바로 쌈지엔터 오늘 20% 넘게 올랐습니다. 3분기에 유일하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좀 걱정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역시나 아이들의 이 티니핑 사랑이 식지 않는 것 같네요. 여기에 더해서 남자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이 메탈 카드봇이라는 시리즈도 중국과 러시아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쌈지엔터 같은 엔터주는 이 실적이 나온 직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쌈지엔터, SAMG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이 독보적인 브랜드 캐릭터, 이 티니핑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좀 사업 영위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많이 끌어모았죠. 근데 역시나 이제 이 티니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메카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역시 숫자로 반영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은 역시나 주가 상승에 강력한 좀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저는 현 시점에서 SAMG엔터라는 종목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라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습니다. 뭐 적자의 껍질을 깨고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황골탈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대에서 단숨에 두 자릿수대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뭐 이렇게 홍보 비용이라던가 일부 들어갔던 비용들이 이제 상쇄되고 이제는 버는 족족 영업이익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마진율을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티니핑이라는 이 브랜드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들 전용으로 들어갔다라 그러면 이제는 키덜트 그러니까 키즈와 어덜트를 합쳐가죠. 이제 어른들도 이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들에 대한 이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성수에다가 이 티니핑 팝업 스토어를 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줄 서야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만 갖고 놀 거라고 생각했던 티니핑을 가져다가 어른들이 직접 꾸미는 거예요. 나만의 티니핑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도 사람들이 기대감에 많이 몰렸다가 생각보다 이게 입소문을 타고 퍼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다라는 점.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키즈만 노리는 게 아니고 이제 키덜트까지 노리는 시장이 되다 보니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 어른들의 자금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적 기대감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단순히 내수 기업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중국, 영업권, 일업권, 뭐 해외 팬덤까지도 본격적으로 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그치지 않고 수출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다변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쌈지엔터, SAMG는 지켜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SMG엔터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가 향방이 참 기대되는데요. 이 시각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 알아봤고요.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1월 23일에 매수한 이후에 42%가 벌써 올랐어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어제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역시나 제가 강조드렸던 돈 버는 기업인데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 그럼 매수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높은 수익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시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면 현금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자분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셔라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점 게다가 거기에다 비만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계속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는 단일 치료제가 아니고 2중, 3중 이 다중 치료제로서의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재료들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한미약품에 대한 이 주가 상승의 재료는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보유자분들이라 그러면 차익 실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신규자분들은 비만약 파이프라인 이렇게 부각돼서 올라갔어? 그럼 다른 쪽에 비만약, 신약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가 있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눈을 돌리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신다라 그러면 더 많은 수익 챙기실 수 있으니까 한미약품을 비만약 시장의 대장주로 보시고 그 아홉겹 동생들을 계속 추적해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일단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되 일단 4차 목표가는 69만 원 선까지 좀 상향해서 계속해서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69만 원까지 나머지 분들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주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미리 선점해 보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점할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은 시기상 이 종목은 봐도 좋겠다. 아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아톤이요, 네. 같습니다. 자, 사실 아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톤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체제를 좀 바꾸고 있다라는 점의 재료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톤이라는 그룹은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은행 앱을 켤 때마다 나오는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핀테크 보안 1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핀테크 보안 1위 기업으로서 이 주요 시중 은행사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해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아톤 기업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금융권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개인 보안과 기업 보안까지 이 사업 체제를 좀 다변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실적에 반영된다라 그러면 금융권뿐만 아니고 개인 기업에 대한 이 수익까지도 한번 또 같이 챙겨본다. 그럼 주가 상승에 충분한 재료 될 수 있다 보겠고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기술력이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화이트 박스 암호화인데 이게 뭐냐면 해커들이 비밀번호를 찾을 때는 그 전에 과거의 행적들을 추적하면서 비밀번호를 찾는데 화이트 박스 암호화는 뭐냐면 아예 비밀번호를 비유하자면 설탕을 물속에 녹여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들이 그 비밀번호를 찾지 못하게끔 완벽한 보안 체계를 갖추겠다라면서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재료도 아톤의 본업으로서에 대한 기대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본업에 대한 재료도 좋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시장의 정책 수의 기대감이죠.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온 게 결과적으로는 거래소 지분 제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은행 중심의 워낙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 구성 이게 지금 부각이 딱 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톤은 이미 시중은행사들과 보안 솔루션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이 유지가 된다? 그럼 당연히 아톤에 대한 수혜도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핀테크 기업들한테는 일부 아낄 수 있지만 아톤 같은 이런 보안 솔루션 기업들한테는 계속해서 이런 정책 수혜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라 그러면 저는 아톤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톤은 저는 현재가로도 7,580원대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가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 8,900원, 손절가는 6,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수급이 좀 위축되고 박스권이다 보니까 답답하시겠지만 이 시장을 풀어가는 해답들 제가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에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무료 가입하셔서 많은 내용 담아가시면 좋겠고요. 빠른 시간도 증시탱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